모독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한국당이 하고자 하는 정치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혐오의 정치입니다.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오늘 뉴스쇼 첫 인터뷰는 오랜만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정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 중심에 나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우선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있고요. 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인한 소동도 있었고요. 또 한국당의 지지율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처음 30% 돌파했다는 이 뉴스도 컸죠. 자, 나경원 원내대표 연결해보죠. 나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연일 뉴스의 중심에 서고 계세요. 뉴스의 중심. 아니, 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아프긴 아팠나 봅니다. 뭐 민주당과 소위 민주당과 가까운 친여 매체들이 일제히 저를 엄청 공격하더군요. 그래서 연설이 아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픈 건 다른 거 아니겠죠. 제가 바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이야기 일단 조금 뒤에 국회 연설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고, 일단 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4주 연속 상승 중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30%대 돌파했다. 이런 뉴스도 보이고. 일단 이유를 당 안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저희가 사실은 요새 지지율 이야기하지 말자 한 것이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라는 것은 늘 미리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지율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뭐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지금 경제 또 안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실정 그리고 불통 정치 같은 것이 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드디어 이제 알게 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가 다시 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함께 우리 당의 이제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이 조금 더 일종의 어떤 이제 당이 좀 더 모습을 갖추고 이제 좀 이 정당에도 다시 신뢰를 줄 수 있고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이 갖춰지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들을 조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거기다 당이 전당대회 다 치르고 나서 정비된 모습들, 이게 같이 시너지를 그렇죠. 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뭐 그동안 뭐 저는 꾸준히 저희 당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이 국민들에게도 이제 조금 이제는 조금 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정농단으로 그 당시에 이제 얻었던 어떤 이미지, 그 당시에 충격 이런 것들은 다 극복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희 당이요? 아니면은 국민들? 저희 당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봉합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보수가 분열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보수 안에서도 우파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 수렴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뭐냐? 당이 조금 더 튼튼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이 조금 더 정상적인 이제는 모습으로 많이 갖춰져 가고 있다. 시스템화되고 제가 사실 이제 원내대표 되고 나서 우리 당의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면 많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씩 저희가 이제 조금 갖춰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저희 스스로도 비정상적인 당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제 많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이제 30%대 돌파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을 당 안팎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님, 이제 그런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당으로서 이제 좀 피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뭐라 그럴까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뭐 지지층 결집에는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보수 지지층에선 시원하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외의 국민들에게는 또 거센 반발을 가져왔고 국회에서의 갈등은 더 커졌고, 우선 이 정도 파장은 예상하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요?
예,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과잉 반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냐 이 부분이. 제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북한 수석 대변인. 예,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가 제 워딩입니다. 그런 소리 듣지 않게 달라.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작년에도 유럽 순방에서도 그러셨죠. 대북 제재 완화하자고 말씀 많이 하고 다니시다가 유럽 정상으로부터 굉장히 불편한 소리를 들으셨던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완전히 외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는 반드시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잘못된 행보에 대해서 결국 하노이 회담 결렬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왔다. 결국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의사를 잘못 전달해서 나왔다. 이렇게들 분석하고 있는 것도 그 중에서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듣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그동안 수차례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에이전트란 이야기도 했었고요. 근데 갑자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총선 앞두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너무 충성 경쟁했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반응할 게 아닌데 좀 대통령한테 충성 경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거는 결국 국민의 또 절반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과잉 반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이 충성 경쟁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고 아마 그런 분석들도 많이 하신 것도 보셨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민주당 쪽 분들은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반론을 좀 전하자면 얼마든지 야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비판할 수 있고 적절한 지적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것도 몇 개월 전에 제목으로 썼던 그것도 누군가의 인용도 아닌 출처가 나와 있지 않은 기자가 그냥 자기의 의견을 쓴 단어 그 제목을 가지고까지 비판하실 필요가 있었던가? 이것은 비판이 아닌 비난 아닌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그 정도의 말씀도 수용하지 못하는 이 여당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앞으로 미래와 희망에 대한 기대를 많이 접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당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민심을 대통령께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북한 문제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결국 저는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제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정말 믿고 있었느냐 진짜 문재인 정부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거 아닌가. 이런 또 미국을 속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왜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퍼주게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도 계속 지금 제재 완화하자 그래요. 제재 완화.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사드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을 또 안 쳤어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어떻게 가든 우리는 제재 완화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문정인 특보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런 말씀을 엇나가서는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비판을 한 것 같고선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를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비핵화는 민주당이 이제 말을 섞어서 해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건 한마디로 북한이 이야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예요.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 연설에도 보면 북한의 비핵화라고 쓰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냥 그러셨어요. 넘어갔지만 나 원내대표님 다른 지금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확실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청취자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반응을 해서는요. 예.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이제 제가 좌파라는 말을 쓴 걸 갖고 굉장히 또 민주당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원내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 북한의 경제 협력하는 부분 또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청취자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만 좀 소화를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런 소리 듣지 말도록 하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 원내대표께서 스트레스를 바꿔달라는 거죠. 그렇죠. 2015년 7월 24일에 중앙일보 기고문에다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무엇보다 남북 간 경제 분야 교류가 선행돼야 된다. 동독, 서독 예를 드시면서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경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된다. 제2, 제3의 개성공단 설립, 남북 FTA 등도 모색하자. 백두산을 관광지로 개발하자.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원 아이디어를 내놓으셨던데 이게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생각이 달라지신 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저는 대폭적인 대북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교섭단체 연설에도 말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의 굴곡지지 않은 굴절되지 않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고 북한이 비핵화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가 대폭적인 대북 지원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의 대북 정책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우리가 확실한 경제 지원을 하자. 근데 또 하나 보니까 2016년 6월 연합뉴스 심포지엄 연설에서 그 비핵화를 좀 유연하게 접근해보자. 단계적으로 맞습니다. 접근해보자. 그러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빅딜. 비핵화를 먼저 하지 않으면 경제협력하지 말자. 좀 입장이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이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핵화의 큰 그림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빅딜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빅딜이라는 것이 큰 그림. 그러니까 이번에도 영변 갖고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영변 핵시설 폐기 하나만 딱 꼬집어서 그다음에 딜이 이뤄져서는 안 되고 북한이 비핵화의 큰 그림 그러니까 영변 후에는 뭘 하고 뭘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 그림이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그림이 먼저 나오지 않으면 경제협력 지원하지 말자는 뜻. 동일한 뜻이요. 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또 그런 말씀이 빠졌길래 조금 달라지셨나. 저는 그걸 갖고 또 두 얼굴 제가 참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 잘못하면요. 제가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한 얘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단계로 끊어서 갈 때 우리 결국 등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접근을 통한 통일, 접근을 통한 변화를 통한 통일을 늘 주장해 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보이고 큰 그림을 보인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또 대북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완내 대표님 어제 또 하나 화두를 좀 논란에 진짜 논란을 자꾸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뭐냐면요. 지금 반민특위라는 단어가 어제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지금까지 계속 올라 있는데 이게 좀 무슨 얘기인가 제가 갑자기 이게 왜 올랐나 봤더니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문정부가 만들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기존 뭐냐면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걸 모두 기억하실 텐데 이러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달라. 요거 말씀하신 게 지금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실까요? 자, 국가보훈처가 이제 이거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또 이 과거 해집기인데요. 지금 3.1절 날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습니다. 아시죠? 예. 빨갱이란 말은 친일파들이 만든 말이다 했는데 그런 말 쓰지 말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거 쓰지 말자.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피우진 보훈처장이 엊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예. 이 독립유공자 중에서 소위 친일유공자가 있으면 걷어내겠다. 가짜유공자 전수조사하겠다. 가짜유공자 예. 전수조사. 예. 가짜유공자 있으면 그 부분 드러내는 것은 맞겠죠. 그렇죠. 근데 뭘 했냐면 예. 좌익 활동을 했던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또 독립유공자를 대거 포함시키겠다 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것은 또 문정부의 큰 역사 공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 공정. 예, 그 한마디로 예. 그 반민특위 활동이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예. 해방 후에 이런 부분이 잘 됐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하면서 사실상 이게 뭐냐면 손혜원 의원 부친 사건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손혜원 의원 부친이 6번인가 독립유공자 신청했다 떨어졌는데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전화로 접수했는데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펴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그 손혜원 의원 부친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저희가 해방 전에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 활동을 하면서 독립활동을 한 부분, 독립운동을 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일정한 부분에 저걸 해드려야 됩니다. 그 나 의원님 지금 뭐 손혜원 의원 것을 손혜원 의원 것에만 집중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요. 아니 거기 보시면요. 예. 보세요. 그분이 이 성북경찰서가 그 보고서에 보면은 조선공산당 활동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도. 예. 그래서 상당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방해한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공산당 활동, 난파되어 조선공작 활동을 하고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혜원 부친에 대한 손혜원 의원 부친에 대한 얘기는 그것대로 따로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고 때문에 반민특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니 그 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활동이 제대로 됐어야 되죠. 근데 그것처럼 그 이후에 큰 국론 분열이 온 것처럼 지금 다시 과거를 헤집으면서 좌익 활동을 한 분 중에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반대했던 분들까지 대거 포함시켜서 또다시 이 과거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 그런 우려. 그리고 특히 보훈처가 앞으로 그런 잣대를 상당히 이 좌파,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라는 이유 중에서 그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방해했던 결국은 그런 사람들까지 들어갈까 봐 그렇죠. 걱정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가운데서 나옵니다. 근데 우려를 얼마든지 표시하실 수 있어요. 한국당이 사실 수는 있는데 이 부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 저는 또다시 이제 봐보세요. 결국은 이거 이게 역사공정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빨갱이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빨갱이 얘기는 근데 한국당 지지자분들이 더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종북 빨갱이 뭐 이런 얘기들. 아니 좌파는 좌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주의적인 것 그리고 나중에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걸 들고 나와서 결국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면 친일 빨갱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친일이다. 이걸 등치시키고 그 친일은 우파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역사 공정을 가는데 지금 이런 과거로 전학을 자꾸 나누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부분을. 그러면 어제 그 발언 때문에 오해가 좀 있었으니까 지금 10초 남았거든요, 의원님. 원내대표님. 한 가지만 그러면 좀 정리하겠습니다. 반민특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다란 말씀이시고. 당연하죠. 그건 그러나 바로 잡고 가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또다시 그런 문제로 해서 결국은 사실상 해방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세력에게까지 이 독립유공자 선을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말고도 질문 드릴 건 많은데 시간이 이야기하다가 다 됐네요. 여기까지 오늘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예.